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작은 도배장판 가게를 하는 아버지를 도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경기 악화로 회사가 망해 이직 준비를 한다면서 1년 가까이 허비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상황이 안 좋아져 회사를 그만뒀으니 저도 묵묵히 남편이 제 갈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불성실하고 뻔뻔한 남편 때문에 트러블이 잦아졌고 결국 친정아버지와 일까지 엮이며 저희 부부는 이혼이라는 선택에 이르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혼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고 짐을 벗은 것처럼 시원한데요.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셔서 전 남편의 악질적인 모습을 만천하에 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 시간 내어 함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외적인 부분은 마음에 들었지만 대화를 할수록 재미를 위한답시고 거짓말과 허풍을 떨길래 별로 믿음이 가지 않아서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몇 달을 따라다니며 구애를 하는데 어느 순간 진심이 느껴졌고 결국 마음을 열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느꼈던 촉을 믿고 만나지 말아야 했는데 화려한 웅변의 소가 넘어간 것 같아 분하기도 하네요. 어쨌든 저희 부부는 결혼 후에 한동안은 평탄하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 졸업하고부터 돕던 아버지 일을 더욱 열심히 도왔고 남편도 회사 일을 나름 성실하게 해내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희도 아이도 낳고 집도 넓혀가고 여행 가는 재미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남편의 회사가 갑자기 망하면서 저의 소박한 꿈은 물거품이 됐어요. 남편은 원래 무역회사 영업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탄탄해 보이던 회사가 망한 게 충격이 컸는지 이제 영업 말고 평생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겠다며 자격증 공부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게차, 굴삭기, 용접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데 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오히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면 오래 써먹을 수 있으니 더 좋은 거란 생각에 완전 찬성했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도배장판 기술로 먹고 사시니까요. 그래서 묵묵히 기다리며 지원을 해줬는데 퇴사 후에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겁니다. 보통 자격증 공부를 하면 아무리 실무적인 거라도 필기나 실기 시험도 치고 학원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을 다녀오면 항상 늘어난 런닝바람으로 TV를 보거나 캔맥주를 먹고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낮에는 뭐 하냐고 물으면 어디 학원을 다닌다, 공부를 한다 이렇게 대답은 잘하는데 솔직히 제가 다 큰 성을 쫓아가면서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며칠 아버지께 말씀드려 일을 쉬고 남편 뒤를 쫓아가 봤어요. 결과는 진짜 충격 그 자체더라고요. 자격증 공부하러 학원을 가거나 도서관을 간다던 남편은 오락실, PC방, 카페, 술집 이런 데서 백수 친구랑 만나 하루 종일 중고등학생들처럼 재밌다고 하하호호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날 밤 남편이 잘 때 카드 내역을 뒤져봤는데 초반에 중장비 학원 한 달 다닌 것 말고는 학원 다닌 기록도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을 1년이나 믿고 기다려줬다니 너무 화가 치밀어서 꼬리를 잡은 다음날 바로 남편을 잡고 따졌어요. 왜 그랬어? 그동안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당신이 애야?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여보, 어떻게 알았어? 어디까지 아는데? 그게 지금 할 소리야?
학원 다닌답시고 공부하는 척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랑 놀러 다니는 거 내가 다 봤어. 됐냐? 아니 공부를 했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당신한테 말하기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하자 한 게 이렇게 됐네. 그런데 진짜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 나 얼마 전에도 굴삭기 다시 배워보려고 학원 알아보고 있었어. 봐봐. 됐고, 당신 보니까 맨날 첫날 여기저기 돈 쓰러 다니던데 당신 나한테 용돈 받아 쓰잖아. 그래서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그 많은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뭐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니? 솔직히 말하면 봐줄 거야? 시끄럽고 빨리 말해. 미치겠네. 사실 나 기본급 올라서 퇴직금을 좀 더 받았거든. 그거랑 연차 안 쓴 거 모으니까 좀 되더라고. 그런데 이 정도는 자기 이해를 해줘야 돼. 요즘 애들도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영화도 보면서 좀 풀고 다시 공부하고 그러잖아. 리프레쉬. 몰라?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더 안 돌아가. 헛소리 말고 남은 돈 지금 당장 다 내놔.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거짓말하면 나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받은 건데 왜 줘야 하는데. 그래야 네가 맘 잡고 공부를 제대로 하니까. 공부하기 싫어? 그럼 그냥 우리 아빠한테 와서 일을 배워. 기술 배우고 싶다며. 우리 아빠 하는 것도 기술이잖아. 야, 사위가 돼서 어떻게 장인어른 밑에 가서 일을 하냐? 남자가 자존심 상하게. 헛소리하는 남편이 너무 얄미워서 입을 잡아 뜯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 화상을 내가 선택했으니 그것도 내 업보다 싶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아니 남편의 말대로라면 그동안 공부 좀 끼적이다가 잘 안 되면 숨겨둔 퇴직금으로 돈 쓰는 재미를 느끼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슨 공부가 됐겠습니까? 그동안 남편이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 답답했지만 제가 쪼으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도 가려가면서 하고 맛있는 보양식도 해먹이고 뒷바라지라면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속이고 뒤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었다니. 진짜 사춘기 아들을 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싶어 욱하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꼴에 남자 자존심 운운하는 걸 보니 아직 철들려면 멀었구나 싶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자니 많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있는 시무에게 연락해서 못난 남편의 모습을 까발리기로 했습니다. 욕하면서 제 속도 좀 시원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보란듯이 전화를 걸었는데 시무 반응이 대박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너무 속이 답답해서 하소연 좀 하려고요. 무슨 일이냐? 집에 뭔 일 있어? 네. 그 1년 동안 자격증 딴다고 회사 일 안 구하고 공부한 거 아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있더라고요. 진짜 중고딩도 아니고 나이 40 다 되어가는 사람이 이래도 돼요? 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어머니. 아유, 난 또 뭐라고.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요즘 속이 좀 답답했나 보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전화씩이나 하니? 그냥 믿고 놔두면 제 밥벌이는 다 알아서 할래야. 두고 봐라. 조금 있으면 너 걔 앞에서 이렇게 징징댄 거 후회할 거야. 징징이요? 너무 섭섭해요, 어머니. 아니 저한테 돈 없다 해놓고선 퇴직금 남겨가지고 그 돈으로 오락실 PC방 다니고 있었다고요. 어머니 아들이요. 그러는 동안 저는 뭐 했어요? 맨날 일하면서 없는 돈 쪼개서 어머니 용돈 드리고 필요한 거 사다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이 안 답답하겠어요? 너 지금 나 용돈 준다고 유세 떠는 거니? 어쨌든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살면서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온전히 나한테 돈 준 게 몇 번이나 된다고 그러니? 아무튼 우리 아들 크게 성공할 팔자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유 속 시끄러워. 끊는다. 어머니,
어머니! 최소한 미안해하지는 않더라도 부끄럽다는 반응은 기대했는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뻔뻔한 신호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실실 웃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남편들이 비상금 조금씩은 다 만들어둔다고 하지만 이직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미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띵까띵까 놀았는데 이런 남편을 저보고 이해하고 더 기다리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냉전 상태로 몇 주를 보냈어요. 제가 도저히 마음이 풀리지 않아 투명인간 상태로 무시하고 남은 돈을 다 뺏었더니 결국 남편도 백기를 들더라고요.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고분고분 친정아빠에게 가서 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라도 마음먹고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아빠랑 같이 일하면 장인어른이 남편의 사장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도 조금 더 눈치를 보고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말 그대로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편안하게 일 잘하고 계시는 친정아빠에게 제가 똥덩어리를 한 짐 데리고 간 거였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지방에서 작은 도배장판 가게를 했는데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운영을 해서 단골도 많고 아름아름 소개로도 많이 일을 따고 있었어요. 친정아빠는 남편과 다르게 말없고 재미없다고 엄마가 항상 투덜댔지만 그만큼 소처럼 무식하게 일하는 성실한 분이셨거든요. 내심 깃털처럼 가벼운 남편이 아빠가 일하는 걸 보면서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뜻밖의 수확이라 생각을 했었죠. 물론 처음 며칠은 남편도 이 상황에 적응을 해야 하니 저와 함께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면서 노력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지각을 밥 먹듯이 해서 거의 잘릴 뻔한 적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이다 할 정도로 제 기준이 낮았었네요. 아무튼 아침에 출근해서 아빠랑 같이 재료 보는 방법도 배우고 낮에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막내로 이것저것 심부름도 하고 작업하는 것도 배우면서 차근차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기특해 보여서 저도 집에 오면 고생했다고 비위도 맞춰주고 외식도 시켜주면서 진짜 아들처럼 부둥부둥 해줬어요. 그런데 저 속이고 1년이나 뒤에서 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실맨으로 바뀌기가 쉽진 않았을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일이 힘들다고 투덜투덜대더라고요. 왜 또 죽상이야? 아 몰라, 너무 힘들어. 진짜 장인어른 왜 이렇게 빡세게 일을 하시냐? 사람이 하는 일인데 휴식 시간도 좀 주셔야지. 이거 봐봐, 나 손에 물집 잡힌 거. 하루 종일 땀 흘려서 기운도 없는데 손까지 말썽이고 미치겠어. 내일 하루 쉬면 안 되나? 어디 좀 봐. 아유, 이 정도 물집은 그냥 약 바르고 한숨 자면 괜찮아. 걱정 마. 그리고 이제 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해.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일단 힘든 건 각오하고 시작한 거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장인어른이 너무 심해. 진짜 네가 하루 종일 천장 쳐다보면서 팔 안 뻗고 있어봐서 모른다니까. 나 팔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 젊은 사람 맞다고 여기저기서 일 시켜놓고 부려먹으려고 눈이 벌게져 있는데 와, 이 돈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해? 처음이니까 당연히 힘들고 돈도 작지. 그럼 사위라고 편한 일 하고 돈도 많이 받을 줄 알았어? 무슨 일이든 손에 익으면 편해지고 돈도 많이 버는 거잖아. 여보 그러려고 회사 그만두고 기술 배우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 몰라. 그냥 나 돈 받는 만큼만 일할 거야. 쥐꼬리만한 돈 벌려다가 내 몸 다치면 장인어른이 보상해준대. 어린아이 같은 남편의 불평에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나약해 빠진 사람이 무슨 기술을 배우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건지
진짜 이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아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하는 일이 힘들고 체력적으로 지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의지만 있다면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도 있고 또 저희 친정아빠에게 진지하게 고민 상담하면서 일을 조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힘들다면서 무조건 일을 쉽게 하려고 하고 돈이 작다는 핑계로 뺀질뺀질거리는 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봐도 툴툴대는 게 티가 나는데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현장 분들이 좋아할 리 만무했습니다. 심지어 몰랐는데 남편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에게도 저희 친정아빠의 뒷담화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직원분이 퇴사를 하며 말해줘서 알았는데 진짜 사위 맞냐고 몇 번이나 물어볼 정도로 심하게 뒷담화를 했더라고요. 그냥 잘 모르는 일반 어른한테 해도 싸가지 없다고 할 정도의 발언을 사장이면서 장인어른인 사람을 대상으로 서슴지 않고 해대니까 곁에서 듣던 직원들도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친정아빠가 회식을 주도해서 직원분들이랑 다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간 날이었어요. 오랜 단골집이라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화기애애하게 단백질 보충한다면서 좋은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죠. 고기에 술이 빠질 수 없다면서 소주랑 맥주도 거하게 시켜서 소맥도 말아먹고 식당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는 괜히 장인, 딸, 사위가 한 테이블에 앉기가 좀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 어우러져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있는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 새끼가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왜 이래요 갑자기? 소리 지르면 단 줄 알아요? 아니 내가 사장님 사위라 해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 새끼 말하는 뻔세 봐라. 그렇게 돈 잡고 일하기 힘들면 그냥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기운 빠지게 물을 흐리고 있어? 누가 분위기를 흐렸다고 그래? 그냥 조용히 대화하자는 건데 아저씨가 지금 좋은 분위기 다 흐리고 있잖아. 이거 반말도 안 해? 그래, 막 가보자 아주. 너 임마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거 불쌍해서 일 배우라고 사장님이 배려해 준 거 아니야? 그러면 가만히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긴 할 것이지. 어디서 장인이 고집도 세고 융통성도 없다고 나불나불대고 있어?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젊은 사람이. 뭐라고? 이 아저씨가 미쳤나? 살펴보니 남편이랑 친정아빠랑 같이 제일 오래 일한 실장님 한 분이 고래고래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미 식당이 시끌시끌하던 소리가 쥐죽은 듯이 멎고 두 사람 싸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술에 취한 남편이랑 실장님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는데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던 거 있죠? 살짝 친정아빠 얼굴도 봤는데 이마에 주름이 잔뜩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잠시 일단 진정하고 나오라며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거운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미친놈아 제발 나와라. 궁시렁거리면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다 잡고 있는데 실장님이 불쌍해 보였는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진짜 내가 딸내미 불쌍해서 참는다. 잘해라 좀. 하면서 남편 팔을 가볍게 한 대 툭 쳤습니다. 그런데 술 기운에 자격지심까지 발동한 남편님이 이 터치 한 번에 이성을 잃었는지 갑자기 실장님 어깨를 퍽 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성격의 실장님도 아니라 순식간에 주먹 다짐이 시작됐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평화롭게 고기 먹던 회식 장소가 아수라장이 되고 여기저기 비명이 들리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누가 112를 불렀는지 경찰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여보, 사과하지 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빨리 사과드려. 먼저 친 건 이 아저씨인데 왜 내가 사과를 해? 정말 오래전부터 배운 실장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친정아빠한테도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 죄송했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저랑 서로 사과하니 많이 다투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친정아빠가 입을 여시더라고요. 최 실장,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래. 돈 잡고 일 힘든데 내가 잘 못 챙겨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래도 내 사위인데 자네가 좀 더 참았어야 하지 않나? 자네도 사과해주게. 친정아빠의 말에 실장님이 절대 못한다고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옆에서 듣는데 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사위가 먼저라면서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실장님은 끝까지 사위 편을 들면 자기는 같이 일을 못한다며 자기인지 사위인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최후 통첩을 날리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친정아빠는 사위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존재라며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결국 실장님은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친정아빠와 더불어 초기부터 일을 함께 해온 에이스인 분이라 제가 다 마음이 아프고 안 좋더라고요. 정말 이 거지 같은 남편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너무 화가 나서 따지고 싶었는데 친정아빠는 끝까지 남편 편이었어요. 정말 사람이면 이 정도로 자신을 신뢰해줬으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날 이후로 에이스였던 실장님이 나간 자리를 남편이 대신해서 친정아빠 일을 도와야 하는데 진짜 배은망덕도 유분수더라고요. 그냥 견적받으러 온 손님인데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니 손님이 짜증나서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작업하러 가서도 마무리가 꼼꼼하지 못해서 다른 분들이 한 번 더 일을 해야 하는 골칫덩어리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친정아빠 일을 돕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게로 견적 상담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운수 좋은 날인가 싶었는데 친구가 SNS 링크를 하나 보내주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 낯익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 얼마 전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을 한다고 의뢰해서 도배장판을 해줬던 분이 후기를 남긴 거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이쁘게 사진을 뽑아주셨고 글도 잘 적어주셨는데 그 손님 자체가 인플루언서라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았어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꼼꼼하다면서 딱히 저희가 광고를 맡긴 것도 아닌데 진짜 한번 나도 여기서 해볼까? 하는 구매 욕구가 생기게 적어주셨더라고요. SNS 홍보의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날부터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자꾸 몰려드는 겁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친정아빠와 직원분들도 신이 나서 싱글벙글이었어요. 이쯤 되면 정말 많은 돈을 쓸어 담을 거라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도 상담하고 예약을 잡으면서 빼곡히 차는 스케줄이 다 돈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행복한 하루하루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다 쳐낼 수는 없는 게 문제더라고요. 여보, 혹시 월요일에 다녀온 전원주택 컴퓨터방 여보가 작업했어? 나랑 김시영은 같이 했는데 왜? 아니, 이상하게 그 방만 되게 울퉁불퉁하다고 다시 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사실 요 몇 주 계속 그렇거든. 아, 진짜 짜증나네. 장인어른한테 말해. 뭐가 문제야? 맨날 여보가 한 곳만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내가 민망해서 그렇지. 아, 연습 좀 해. 이러다 애써 들어온 손님들 다 까먹겠어. 연습은 무슨, 일 다 배운 지가 언젠데 우연이겠지. 이거 봐라. 맨날 이렇게 몰아가니까 내가 길을 못 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빠가 안 해도 될 일을 계속 해야 하니까 그렇지. 돈도 돈이고. 아, 모르겠다. 알아서 해. 특히 에이스인 실장님이 나가고 나서 아직 한 명 묵도 못하는 남편이 그 자리를 메꾸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긴 아까워서 억지로 남편을 데리고 일을 하니까 친정아빠랑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도 능률이 안 나오고 남편이 한 부분만 맨날 이상하다고
컴플레인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AS 해주고 컴플레인 들으러 다니는 친정아빠만 너무 힘들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더라고요. 이왕 시작한 일 제대로 좀 더 노력하고 연습하면 될 텐데 늘 대충대충 그 순간만 때우려는 남편에게 화도 났고요. 그래도 큰 소리 안 내려고 꾹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평수가 작은 곳이라 남편과 보조하는 분만 간 손님집이었는데 자기가 고른 고급 장판 대신에 제일 싸구려 저가 장판이 깔렸다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일단 와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어제 2차 아파트 다녀온 거 기억나지? 거기서 와보라고 하는데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있어? 아니, 작업 다 잘 끝났는데 왜? 무슨 문제 있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고른 거 말고 제일 싸구려가 깔렸다고 하는 것 같아. 어제 그 손님이랑 확인한 거 깔아준 거 맞아? 현장에서도 같이 체크했어? 당연하지. 내가 몇 번이나 확인해서 가져갔는데 그런데 현장에는 그 아줌마 애들밖에 없었어. 자기는 뭔 출장 갔다고 그냥 깔래서 깔고 왔는데 아 진짜 웃기는 아줌마네. 됐어. 내가 갔다 와 볼게. 씩씩거리며 남편이 손님 집으로 향한 후 왠지 느낌이 쎄해서 퇴근도 하지 못하고 가게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정아빠가 무슨 일 있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 거기가 어디냐고 같이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친정아빠도 재고를 봤을 때 고가 장판이 계속 남아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친정아빠를 모시고 그 손님 집으로 같이 향했는데요. 입구부터 고래고래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서 황급히 열린 문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받았던 장판집이에요. 여보, 무슨 일인데? 아니 아주머니, 이 장판이 맞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던 거예요. 진짜 제가 왜 이런 걸로 사기를 칩니까? 이게 진짜 맞다고요? 아저씨, 제가 바보로 보여요? 여기 사장님이시죠?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고른 무늬랑 이게 같나요? 그리고 질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진짜 계속 우기면 맞는 게 돼요?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이라뇨. 말씀이 심하시네. 진짜 이거 맞으면 어쩔 거예요? 예? 여자 손님은 사기당했다며 고함을 지르지 남편은 아니라면서 억울하다고 부들부들이지 저랑 친정아빠만 중간에서 난감하더라고요. 일단 친정아빠가 그러지 말고 장판을 확인해보자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그 장판이 깔린 방으로 향했는데 웬걸 진짜 여자 손님 말대로 제일 저가 장판이 잘못 깔려있는 겁니다. 제가 봐도 손님이 말하는 무늬가 아닌 걸 알겠는데 어떻게 몇 달을 함께 일한 남편이 이걸 모르는지 대체 정신을 어디에 빼놓고 다니는 것이며 무슨 기술을 배우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순간 우라통이 터지는 게 이건가 싶더라고요. 친정아빠도 진짜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이 말을 짚으시는데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또 사과는 친정아빠 몫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손님 말이 맞습니다. 이게 깔려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저희 쪽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제일 빠른 날짜로 해서 바로 교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죠? 이거 아니죠? 진짜 기가 막혀서. 아니요 사장님, 교체됐고요. 이 아저씨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얼마나 우려대던지. 저 혈압 있는데 진짜 열받아서 쓰러질 뻔했거든요. 지금 여기 손도 막 떨리는 거 보이시죠? 나 이렇게 못 넘어가요. 나 고소할 거예요.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아야겠어요. 남편이 실수했고 잘못 대응한 건 100번 1000번 잘못했는데 갑자기 쓰러질 뻔했다며 고소하겠다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여자 손님도 인근에서 블랙 컨슈머로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고소한다고 난리 치는 거 입소문 내면 저희도 좋은 게 없으니 무마시키느라고 정말 공짜 장판 교체에 도배까지 새로 해주고
병원이라도 다녀오라고 병원비까지 쥐어주고 나니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더라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돈까지 보상해줬는데도 이 여자 손님이 지역 커뮤니티 카페랑 SNS에 장판가리에서 사기치는 곳이라고 글을 적어 올린 겁니다. 내용 중에는 사기치고도 적반하장으로 고객한테 으름장 놓는 직원이 있다며, 근데 알고 보니 사장이랑 사위라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절주절 써놓았는데 진짜 제가 봐도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작은 동네라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어느 가게인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앞서 홍보의 힘을 제대로 느꼈다고 했는데 좋은 소문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는 게 안 좋은 소문인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결국 그 많던 손님들이 다 끊기고 단골들만 띄엄띄엄 연락을 해왔지만 푼돈이라 고정적으로 데리고 있던 직원들도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친정아빠랑 남편 둘만 남았는데 지질이 일 못하는 남편 데리고 도저히 작업이 안 되는 게 문제였죠. 이러다 가게 망할 판이다. 내가 우리 딸 꼬맹이 때부터 해왔는데 지금만큼 팔이 날린 적이 없었어. 이제 어쩔 거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근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비만 잘 지나면 또 단골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금방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됐다. 나한테는 그런 좋은 말 해줄 사람 말고 진짜 일 잘하는 직원이 필요해. 예전 실장한테 전화해 줄 테니까 죄송했다고 일 좀 도와달라고 해라. 제가요? 장인어른, 저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그 사람 많은 데서 저한테 화내고 소리치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장인어른 하나뿐인 사위인데 저 욕하는 건 장인어른 욕하는 거예요. 모르세요? 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위는 필요 없다. 실장한테 사과 못하겠으면 그냥 네가 나가. 예? 저 나가면 누구 데리고 일하시게요? 네가 나가면 실장이 들어온다고 했어. 그냥 앞서 일은 다 잊고 살 테니까 조용히 나가서 이제 네 할 일 찾아서 밥 벌어먹고 살아라. 제발 부탁이다. 제가 지금까지 장인어른 뒤치다꺼리 하면서 어떻게 일해드렸는데 저한테 이러세요. 에?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나갑니다. 나가요. 어디 저 없이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십시오. 배은망덕도 유분수라고 친정아빠한테 버럭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제 발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 어쨌든 이제 친정아빠 가게랑 엮이는 꼴 안 봐도 되니까 바보같이 참았습니다. 남편이 가게를 그만둔 후 친정아빠는 실장님을 다시 모셔왔고 두 분이서 초심으로 돌아가 직접 발로 뛰어 영업하고 작업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워낙 평판이 좋았던 분들이라 곧 회복을 하긴 하셨습니다. 남편은 굴삭기 학원을 다시 다니고 싶다길래 제가 직접 끊어줬어요. 이렇게 조금 느리긴 해도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온 남편이 학원을 그만두고 다시 친정아빠 가게로 들어가야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또 이래? 아빠 가게에 반겨준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냥 지금 배우는 거나 열심히 배워서 빨리 일할 생각을 해 좀. 당신은 알고 있었지? 장인어른 알부자인 거. 나 사실 회사 장부 봤어. 무슨 소리야? 설마 내 컴퓨터 파일 훔쳐봤니? 미친 거 아니야? 묵묵하게 혼자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니, 분명히 내가 나올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았는데 쉽게 안 망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비결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장인어른 숨겨둔 현금이랑 부동산도 있으시더만. 지금 가게에 있는 상가도 장인어른 거고. 이런 걸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돈이야. 이렇게 어려울 때 대비해서 우리 아빠가 한 푼 두 푼 모아두신 거라고. 그리고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딸인 나한테 부탁하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저희가 뭔데? 뭐 콩고물이라도 바라는 거야?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장인어른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장인어른 사업 더 잘되게 도와드려야지. 하나뿐인 사위인데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는 게 사람 도리지. 아니 당신이 뭘 도와준다고 그래. 지금까지 아빠한테 패만 끼쳤는데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일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3살 어린아이가 봐도 남편이 친정아빠에게 빌붙으려고 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너무 속이 훤히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우습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단꿈에 빠지는 것까지 막을 순 없으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있으면 양심껏 포기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가게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쳐댔는데 어떻게 그걸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헛된 꿈을 꾸니까 폭주 기관차처럼 그 생각에만 몰두해서 현실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손님 떨어진 가게를 수습하느라고 저렴한 가격으로 밤낮 없이 일하던 친정아빠는 결국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하셨어요. 단순한 피로 누적이라고는 했지만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니 딸인 입장에서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바로 용돈이랑 먹을 걸 챙겨서 병문안을 갔는데 이 눈치 없는 남편님은 거기서도 뻔뻔한 말을 계속하던 거 있죠. 장인어른,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 링거 맞고 오랜만에 푹 쉬었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별일 아닌데 괜히 너희 장모가 연락을 해서 걱정을 시켰구나. 아빠, 이번 기회에 일 좀 그만하고 푹 쉬어. 건강 챙기는 게 우선이지. 가게는 이제 그만 챙겨도 돼. 그래도 평생 일궈온 건데 계속 누워서 나몰라라 할 수 있나? 기운 차려서 빨리 또 일해야지. 일하던 사람은 계속 일해야지. 누워있으면 오히려 병난다. 에이, 장인어른,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일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저한테 좀 맡겨두시고 편히 쉬세요.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장인어른 대신 열심히 해볼게요. 저 결심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가게 물려받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는지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친정아빠도 황당했는지 날선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네한테 물려줄 생각 털끝만큼도 없네. 꿈도 꾸지 마라. 내가 계속 기회를 줬지만 자네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았잖아. 그냥 여기서 그만두고 자네한테 맞는 다른 일 찾아서 하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너무 섭섭합니다. 정말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노력? 뭐든지 대충대충 수박 겉핥기처럼 하는 그런 걸 요즘은 노력이라고 하나? 어쨌든 나는 말했어. 내 가게 자네한테는 절대 못 물려줘. 꿈깨. 어이씨,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럼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영업해서 따온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금은 주세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거는 따로 받아야겠습니다. 뭐, 성과금? 진짜 듣자 하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고 양심이 털이 날 수 있는 걸까요? 이 새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설상가상 친정아빠는 남편의 헛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숨까지 헐떡이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간호사를 막 부르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억울하다며 혼잣말만 하던 거 있죠. 간호사가 와서 친정아빠 혈압을 재고 처치를 해주는데 눈물이 왈칵 나면서 참을 수 없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야, 미친 거 아니니? 지금 이 상황에서 성과금 얘기가 나오고 너 억울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미쳤다고 너를 아빠 가게에 붙여줘서 우리 아빠만 이렇게 마음고생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진짜 나 정 떨어져서 너랑 같이 못 살아. 이혼해. 뭐? 이혼? 갑자기 이혼은 또 무슨 소리야?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거야?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너무 빡쳐서 제대로 일도 안 했으면서
돈에 미쳐 뻔뻔하게 헛소리하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난리를 피더라고요. 그때 친정아빠가 거친 숨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진짜 내 딸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이혼한다니 속이 시원하다. 내가 자네 하나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 뭐 가게를 물려받겠다. 성과금을 달라. 간호사 선생, 나 바로 퇴원시켜 주시오. 변호사 선임해서 저놈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니까. 뒤늦게 정신 차린 남편이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저의 부녀는 내 사람에게는 한없이 잘해줘도 한번 문 밖에 나가면 가차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진행을 밟고 아빠도 그간 가게 일을 같이 하면서 겪었던 일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뻔뻔한 남편의 행태를 고발했어요. 저는 어릴 때 아빠가 들려준 이솝 우화의 햇님과 바람 이야기를 좋아해서 나그네의 옷을 벗긴 건 따뜻한 햇살을 전해준 햇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남편에게도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저를 속이고 탱자탱자 놀았던 것도 눈 감아주려 했고 친정아빠가 하는 가게를 무시하면서 마지못해 일하던 것도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 감아주고 이해했던 결과가 이렇게 저와 친정에 빌붙으려고 하는 못난 남편을 만들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저와 친정아빠가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냐우냐 하며 어쨌든 내 사람이니 품고 가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배려와 존중도 알아채지 못하고 당연시하면서 계속 더 큰 것을 달라고 징징거리는 사람은 도저히 품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게 됐고 저는 친정아빠에게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을 도우면서 작업하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자가 험한 일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던 아빠도 평생 먹고 살 귀한 기술이니 배우고 싶다는 제 말에 수긍하시면서 오히려 배울 자세가 되어 있으니 체격만 큰 전 남편보다 훨 낫다고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이좋게 부녀가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전 남편은 들리는 소문에 아직 백수라 시모한테 붙어 산다더라고요. 시모는 잘난 아들이 다시 품에 돌아왔으니 기뻐하면서 지금쯤 생활비 한 푼 안 주는 40 다 된 아들 끼고 오손도손 깨볶으면서 잘 살고 있겠죠 뭐. 뭘 해도 잘 될 팔자의 아들이니 저보고 보석을 놓쳤다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 분명한 건 아들 때문에 1000만 원을 잃었다는 건데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친정아빠랑 소송을 진행했는데 결국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게 입증이 돼서 1,0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털인 남편이 갑자기 어디 그런 돈이 있나요? 결국 시모가 아들 앞길 막힐까봐 전세금을 빼서 줬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그동안 친정아빠가 평생 일궈온 가게 망할 뻔한 거 생각하면 2배, 3배로 받아도 시원찮지만 뻔뻔한 남편과 아들밖에 모르는 시모에게 아주 적절하게 금전 치료해준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합니다. 친구들도 모두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혼 너무 잘했다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 큰 성인 아들을 제가 왜 데리고 살면서 교육시켜야 하냐면서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모자라 저희 친정아빠에게까지 남편을 가르쳐달라고 한 게 죄송스럽고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싶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아들처럼 철없는 남편을 두고 교육시켜서 데리고 살아야겠다는 분들 계시다면 뜯어 말리고 싶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